이 끌림이 있는 그 보령 대천 해수욕장 앞에서 오늘 박운선 자산관리 토크를 진행합니다. 근데 오늘 귀하신 분을 모셨죠. 18대 19대 그 한국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을 하시고 16대 국회의원을 하신 박상희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토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왜 우리 중소기업이 이렇게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또 글로벌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자꾸 밀리는 그런 중소기업으로 전략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28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43년, 사업한 지가 43년 됐네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 여러 가지 업종도 경영해 봤고, 또 우리 그 당시 제가 중소기업 회장할 때 300만 중소기업인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한 600만 명이라 이럽니다. 한 배가 늘어났죠. 300만 중소기업을 소위 이끌어보고 또 정책을 대변해 온 사람으로서 물론 대기업의 소위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 경제라 해야죠. 재벌 경제의 성장이 우리 중소기업을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회장님, 저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받았을 때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회장님이 몸담고 있는 그 중소기업 중앙회를 이끌어오는데 채워줄까? 오늘 좀 획기적인 뭔가 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 발전으로는 이게 불가피하게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을 둘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중소기업 중앙회를 두 번씩이나 영입을 해오시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중소기업의 정책안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끌어내 보실까요? 뭐 정치권에서 특히 대통령 대선이 있으면은 항상 슬로건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떻게 살리느냐 항상 그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약은 거창하고 이랬는데 제대로 피부에 와닿는 중소기업 정책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나마 정말 중소기업 육성에 제대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돼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분은 사실 경제를 잘 모르는 걸 모른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정책이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때는 전문가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중소기업 정책이 빛을 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이래 노무현까지 왔지 않습니까? 뭐 다 얘기하려면 이 시간이 한이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저하고 단둘이 담판을 했죠. 그 당시에 270만 중소기업인데 산업자원부에 중소기업 국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중소기업 국으로서 어떻게 270만 중소기업을 케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산도 그때 한 2,700억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한 뭐 27조 이래 가잖아요. 전체 예산이. 그래서 우선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원기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청을 요청을 했죠.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흔쾌히 그게 뭐 의회에서 또는 행정부에서 또 정부 조직 내에서 중소기업청의 그 발족을 얘기한 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하고 저하고 단둘이 담판으로 생긴 게 중소기업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 중소기업 프로까지 발전된 거죠. 그나마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아는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들 수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참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이제 YS 때 중소기업 회장하고 DJ 때 중소기업 회장이 당선자 시절에 제가 또 당선이 됐어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에요. 어떻든 간에 저보고 16대 국회 저를 영입하면서 제가 사실 대구 사람이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 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중소기업 살리는 대통령 하면 되고 싶으니까 자기를 예. 도와달라 이래서 제가 새천년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중소기업 대표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요. 즉시 그 정책의 실행을 하고 행정부에 지시를 하고 이래가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대통령은 뭐 최근에는 중소기업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최근에 현 정권들이 보면은 예. 참 아쉽고 그래서 지금도 중소기업은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리고 네. 재벌 경제로 우리 산업의 우리 경제의 대부분이 대기업이 차지하고 이런 나라로 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회장님 그 맥을 잡아준 거에 대해서 예. 지금 시청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이 예. 그 뭔가 느끼고 예. 좀 뭔가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또 이런 내용을 하나 더 덧붙이고 예. 그 싶네요. 예. 예, 중소기업청을 예. 그 이렇게 만드시게끔 했고 예. 또 중소기업의 그 시절에 예. 270만 중소기업의 수장으로서 예. 또 달려오면서 그 속에는 어떤 그 하나하나의 그 숨소리까지 예. 그 이렇게 들으면서 달려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예. 바탕을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바탕은 그 대개 보면은 중소기업은 약하다. 예. 중소기업은 어렵다. 예. 중소기업은 돈이 없다. 예. 또 중소기업은 소극적이고 뭔가 수동적이다 이런 바탕이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바탕이 깔려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그 이렇게 극복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참 이게 중소기업 숫자만큼 해법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봐서 그 당시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 정치권에서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우선은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예. 또 중소기업이라면 대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이래 볼 때 예. 자꾸 정부 지원을 받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 제가 제일 먼저 중소기업 회장이 돼서 주장한 것이 중소기업이 스스로 살아날 길을 가르쳐야 된다. 예. 그래서 교육 훈련을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회장 지원 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교육 연수원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 소위 중소기업이 우리가 정부가 자꾸 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넓은 해양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이런 경쟁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교육 훈련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기관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없었어요. 예. 물론 그 당시 진흥공단에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우리 중기청 산하의 중기부 산하의 하나의 단체 지원 기관이었지만은 예. 그때 안산연수원이 있었는데 예. 안산연수원 그 시설 자체는 참 60, 70년대, 80년대 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건물 같은 그런 연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최신식 연수원이 하나 필요하다. 네. 우리 자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한테 이건희 회장이 또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저한테 중소기업 좀을 위해서 도와줄 길이 없느냐 이래서 내가 우리 용인에 땅을 사놓을 테니까 연수원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 당시에 97년입니다. 97년에 한 350억 정도의 연수원을 지어가지고 저한테 기증을 했어요. 중소기업 중앙에. 그 연수원이 지금도 우리 용인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이건희 회장한테 그때 감사표도 주고 이랬어요. 삼성한테. 그래서 교육 훈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애로 요인은 기술과 인력, 자금이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중에 또 당시로 봐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은행들이
뭐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은행이 있지만은 제대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주는 그런 기관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담보 위주. 담보가 없으면 신용대출은 생각지도 못하는 대기업은 막 퍼주잖아요. 대기업 막 퍼줘가지고 IMF라는 사태가 온 거 아니에요. IMF가 대기업들의 과다 차입, 과잉 투자 이런 걸로 또 과당 경쟁 이거로 인해서 IMF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한테 자금이 좀 흐르도록 해달라. 이래서 제가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만들겠다고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그렇게 해놓고 물론 제가 국회로 가는 바람에 그 중소기업 전담은행 경우에 따른 기업은행을 중소기업 중앙회가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시도가 좌절된 거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뭐 어떻든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지원기관,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그 다음에는 이제 인력, 중소기업에도 우수한 인력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또 중소기업에 기술력이 필요하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길지만은 오늘 그 다음으로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양극화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이 실제 보면은 그 중소기업 분야 쪽으로 많이 진출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대기업이 여러 가지 노비를 좀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정경련,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한국경영과학총연합회, 또 중소기업 관련 그 여러 가지 그 분야 쪽으로 이런 어떤 어떤 노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실제로 뭐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는 실제 노비를 하던가요? 저는 이제 이 나라 재벌 경제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너무나 현장에서 봐온 사람이죠. 일찍 사업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4대 재벌, 소위 삼성이 우리 GDP, 우리 전체 국민 매출의 전체 경제 매출액의 현재가 21%입니다. 정확하게 20.8%예요. 그 다음에 현대가 11.8%가요. 12%예요. 그 다음 그 밑에 SK, LG가 8%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4대 재벌이 우리 GDP의 40%를 차지하고요. 또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저희 그룹 집단 있잖아요. 경제력 집단이 71개의 집단이 있는데 지정한 거예요. 공정거리에. 그 집단 매출을 다 합하면요 80%가 돼요. 80%. 아, 그럼 실제로 중소기업이 실제 대기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집단이 우리 경제의 80%를 운영하면은 중소기업 시장은 2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우리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다수의 우리 자기 자녀들 자기들이 현재 경제 활동이 이 80% 집단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또 이렇게 재벌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을 누가 했냐면은 정경련, 정경련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거는 지금까지는 재벌 집단의 대변 단체였어요. 그거는 거기에 중소기업 목소리는요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중소기업 회장이 되자마자 제가 43살이 됐잖아요. 95년에 했거든요. 제가 지금 중소기업 회장할 나이입니다. 너무 일찍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물불을 안 가리고 중소기업 대변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내 목소리는 너무 적었어요. 내 혼자 목소리예요. 참 그 경제단체도 소위 의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관료들을 심지어 청와대까지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 소위 시장에서 공정한 자유 경쟁 또 대기업 집단의 중소기업 시장 침해를 막고 장사될 만한 건 대기업이 다 해먹잖아요. 중소기업이 어떻게 해먹어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그 시장을 통해서 매출을 통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기술도 개발되고 인력도 개발되고 그죠? 그게 그로 매출이 생겨 자금도 생기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대기업 집단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은
재벌 집단은 중소기업을 밟고 국민의 세금을 희생으로 예. 정부 재정을 갖다 썼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70년대 어려울 때는 긴급 조치를 해가지고 예. 사채를 동결해 줬어요. 예. 대기업 집단이 사채 서는 걸 다 탕감해 줬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대기업에 대한 대출 우대 금리라든지 대기업이 담보도 없이 대기업은 대출 받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너무 독점해 왔기 때문에 그 폐해를 지금 현재 이 경제를 저 혼자 목소리를 이렇게 부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알기는 알아야 돼요. 예. 그죠? 최근에 삼성에 내가 한번 청와대 YS 김영삼 대통령 때 예. 10대 재벌이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어요. 예. 그때 내가 대기업 특히 이 10대 재벌들은 정말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업종은 손대지 마라. 예. 예? 너가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1등 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몇 개만 해라. 뭐 대우, 현대, 삼성 너가 몇 개씩 하면 되지 않냐. 예. 왜 다 하느냐. 자파장식으로 심지어 골목시장까지 너가 다 말아먹느냐. 예. 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사회를 본데 뭐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이 뭐 경제에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이분이 사회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그 소위 대기업 집단의 이 나라 재벌의 중소기업 시장 잠식에 대해서 중소기업 시장의 씨를 말리는 이거에 대해서 예. 대통령한테 강도 높게 이해하니 김영삼 대통령 내 말 알아들은 거죠. 예. 듣고 야 그러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예. 이건 실화입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저한테 그분은 뭐 그래 말씀을 잘하고 이런 분 아니에요. 예. 예? 뭐 그래서 아니, 박 회장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예. 삼성이 우선 삼성건설을 내놔라 그랬어요. 예. 건설 시장 하지 마라. 예. 이 자리에는 10대 개발은 우선은 건설 시장을 국내 건설 시장을 포기해라. 예. 그거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거다. 예. 너가 아파트 지고 팔아먹는 거 아니냐. 예. 그러나 해외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해외에 가서 공사하는 건 좋다. 그죠? 네. 그러나 국내 시장은 빨리 내놔라. 내가 이런 질의를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건희 회장이 그때 비서실장 한 사람이 현명관 실장인데 예. 나는 현명관 실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야, 그 우리 회장이 박상희 중소기업 회장 오래 하다가는 예. 우리 삼성도 망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예. 삼성도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져가 그 중에 또 하나 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가 자기는 노조 없는 기업을 경영한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인이지만은 건전한 노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죠? 건전한 노조. 왜 그러냐면 기업이라는 게 종업원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근로자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노조 없는 기업 한 건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건희 회장한테 네. 이 회장 노조 없는 기업은 경영학 교과서도 안 나오는 얘기요. 예. 우리 삼성그룹 같은 리딩 그룹이 리딩 기업이 오히려 건전한 노조를 육성하고 그죠? 소위 노사 문화를 창조해 가야 되지. 어떻게 그런 경영을 하느냐고 내 질타를 했거든요. 그랬군요. 어째 보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노총위원장 저 할 때 박인상 위원장이 했나 그 앞에 내 대학 동인 이남순 위원장이 하다가 박인상이 할 때 그 땅 한국노총위원장이 내는데 한 얘기가 박상희 회장은 한국노총위원장 하면 좋겠다고 예. 우리 노동계로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물론 지금 민주노총 같은 이런 강성노조가 우리 산업 현장을 상당히 파괴하고 있죠. 예. 그 말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피해는 강성노조예요. 예. 제가 현대자동차에 지금 제일 사실 강성노조를 만드는 것도 대기업입니다. 네. 이런 얘기 국민들 잘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예? 그 민주노총이 자기 마음대로 예. 하게 만들었잖아요. 현대자동차의 공장에 아산공장, 울산공장 여러 가지 공장이 있잖아요. 예. 공장에 사장이 공장의 현장을 돌아보려고 하면은 노조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노사 문화가 우리 경제를 굉장히 망치나요. 아, 그렇군요. 회장님 제가 예. 좀 시간이 되면 예.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예. 정말 서울을 떠나서 예. 이 바닷가가 넓이 예. 펼치고
이 보령 대천 해수욕장 앞에서 지금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정말 오늘 좋은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가 몰라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새로운 어떤 정보들이 많이 내놓으신 것 같아요. 네, 회장님 이런 걸 한번 또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아까 80%가 이제 80% 정도의 비중이 대기업에 이제 소속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통계를 보면은 지금은 한 26% 정도가 이렇게 조금 중소기업이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대기업이 어떤 이렇게 또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그 입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내용을 좀 이렇게 풀려고 또 규제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노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 국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어땠습니까? 로비가 뭐 엄청나죠. 엄청났고 이제 지금은 자기 할 거 다 했죠. 지금은 대기업 집단이 우리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규제 입법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거의 다 자기들 친화적으로 자기들 경쟁 자기 위주로 가가 있죠. 오히려 중소기업 관련 뭐 최근에도 중소기업 입법 이런 거 통과가 뭐 되긴 됐지만은 그 입법 내용도 보면 두리뭉실 해가지고 정말 이게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규제인지 이심스러울 정도로 법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국회의원 해봤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사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기업 현장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솔직히 국회 안에 자기가 월급이라 주보고 자기도 세금 내보고 이런 국회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그 도로인 국회의원 중에 기업인 중에도 이 사람들이 거의 대기업에 붙어가지고 대기업 협력업체 밑에서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진짜 골목시장에서 가든 고생 산전수전 다 겪어본 그런 기업인들이 입법을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의 협력업체 대기업 친화적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부 어떤 사람은 뭐 정부 조달, 입찰, 건설 이런 거 뭐 독점하고 소위 말하는 못된 것만 배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중소기업 친화적인 입법이 가능하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입법을 하고 규제가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뭐 알맹이는 조금은 남겨놓겠네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에 가장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숙제를 먼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은 리더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정신이거든요. 그러면은 중소기업을 이끌어 가려면은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어떤 책임감이라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면도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또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감대 그리고 뭔가 열린 마음이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이걸 융합을 시켜준다면은 그런 어떤 그 파워를 좀 정부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은 어떤가요? 그렇게 정부가 그 정도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시한 그런 뭐 교육 훈련이라든지 뭐 입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을까요? 이런 걸 스스로 내놓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나라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 관료들의 그게 소위 지식의 한계입니다. 지식의 한계가 중소기업을 잘 몰라요. 그러나 현재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이제 우리 산업이 굉장히 그 방향이 많이 틀어졌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 제조업에서 또 정보화 산업에서 이제는 AI 산업에 4차 산업으로 왔잖아요. 여기는 정말 지식이 재산이거든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지식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상상력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중소기업 역할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나는 오히려 소위 이 핵심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지금부터 왔다. 지금부터 정책을 잘 이끌어주면 지금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랙체인이라든지 이런 미래 기술 있잖아요.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해서 좀 입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 그게 좀 답답해요. 네. 그런 쪽을 제대로 아는 그런 의원들이 따져보면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 뭡니까? 입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국회의 권한은 예산을 감독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입법을 제대로 해주고, 그죠? 예. 국정을 감시하고 이런 역할이거든요. 예. 저기 회장님 예, 여기 예. 참 이 좋은 바다를 보면서 예. 이 토크를 한 내용들이 예. 참 저도 감회가 좀 좋은데요. 예. 좀 시간이 예.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끝으로 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실무적으로 많은 그 분야 쪽에서 예. 그 이렇게 박상희 우리 회장님을 예. 좀 이렇게 만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예. 대기업하고의 어떤 경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어떤 대기업하고 상생을 한다면, 그리고 대기업하고 외면 관계로 서로 이루어진다면, 예. 외면은 이제 독립적인 예. 분야 쪽으로 자립을 예. 하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 어떤 연계성을 가져준다면은 또 오히려 더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완전 갑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 우리 시장은 예. 앞으로 대기업과 경쟁하지 않은 시장을 찾겠다는 이거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도 좀 전에 마지막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정리한다면은 예. 중소기업을 대변한 단체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너무 난립돼 있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를 유치를 해서 예. 중소기업 단체장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체장들이 거기에 또 해보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대변 단체들이 내가 예를 들어 대변 단체가 실력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좀 공명심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그 단체를 위해 자기 기업 챙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좀 진짜 오랜 사업과 산전수전을 갖고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예. 그 단체장이 주면은 예. 자기 기업은 안 챙기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예. 또 그런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대변을 하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회장이 됐다, 여성 경제인 회장이 됐다, 벤처 회장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 국회의원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이러니까 사람이 붕 뜰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력도 없이 떨면 안 되잖아요. 그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고, 예. 그죠? 뭐 누구한테도 입법부한테도 당당히 얘기하고 우리 정책을 대변하고 또 재벌들한테도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재벌 회장하고 막한 바닥 하면 막 그한테 막 오히려 어리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 우리 중소기업을 대변한 단체장들의 자질 향상, 예. 좀 대표성 예.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예. 방법적인 면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중소기업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생과 그리고 외면적인 어떤 관계로서 그 이제 진행되려면은 창의력과 그 다음에 그 발상의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중소기업이 어떤 창의력을 풍부하게 좀 키우고 그 발상의 전환을 좀 이렇게 불어넣으려면 어떤 안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은 중소기업 경쟁력은 그야말로 맨발로 뛰는 거잖아요. 자기 개인의 참 중요합니다. 개인의 실력.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좀 잘 나간다 하는 중소기업이 거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4대 그룹의 협력업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경쟁력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름만 명함만 거창하지. 5조 하는 중소기업 협력업체도 있어요. 저도 현대차 1차 벤더도 해봤거든요. 나도 미주오토텍이라는 회사를 해봤어요. 10조 하는 회사가 그 자동차 부장한테 벌벌 기어. 부장한테도 말 못하는 사람이 그거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1억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1억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기업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박상희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께 저는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드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더욱 우리가 부족한 내용들을 채워가면서
경쟁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그리고 짧은 시간에 좋은 안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그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